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 바로 강 씨가 상인들의 팻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잠적한 금액은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가락시장은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 경제활동을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20년 동안 믿음을 쌓아온 강 씨가 이렇게 큰 금액을 챙겨 도망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강 씨에게 각각 팻돈을 맡겼고 그 총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 한 분은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절부터 이어온 오랜 계의 계주였기에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상인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강 씨는 항상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상인들에게 천사라고 불렸으나 그들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인들도 많아 보입니다. 피해 인원은 이미 8명에서 10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이 오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모임이 커질수록 그 내역과 구조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지 강 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한 금융구조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꼭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되짚어보면 강 씨는 처음부터 의도가 악의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상인들이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피해 상인들은 이렇게 큰 금액이 사라진 상황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뻬돈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이 금전적 피해는 그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도 이 사건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악용한 것인지 강 씨의 선택은 상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앳돈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단기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인들의 상황을 꼽습니다. 강 씨의 사건은 그런 구조에서 발생한 비극적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방식인 낙찰계는 특이한 금융구조로 여러 사람의 돈이 한 곳에 모여서 이자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상인들은 이 방식이 공정하다고 믿었고 결국 강 씨도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강 씨가 선택한 낙찰계 방식은 돈의 흐름이 복잡해지면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 혹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 상인사회의 전체 신뢰를 흔들어 놓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만큼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 씨는 지금까지의 행적과 신뢰성 덕분에 상인들에게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이제는 믿음을 배신한 이로 각인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급히 모여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강 씨의 행방과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상인 대표는 강 씨가 이렇게 큰 금액을 사라지게 한 이유에 대해 강력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인들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더욱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 금액을 청구하고 강 씨를 찾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꼭 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가락시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반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거래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은 이제부터 각자의 금융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신뢰와 배신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당연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강 씨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변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자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 씨의 사건은 많은 상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그들은 단지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금융 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신뢰가 항상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책임의식을 일깨우고 돈과 신뢰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경제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돕고 지켜주자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상인들끼리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강 씨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상인들은 강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정의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러온 여파는 커다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입니다. 피해를 겪은 상인들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경각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 상인들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의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신뢰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초점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각자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신뢰와 지식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금융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며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되새김질하며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